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11월 7일 토요일 챕터 2 봉 차트와 추세에 대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줄임분들을 위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공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봉 차트의 종류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왼쪽에 있는 빨간 캔들을 우리는 양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란색의 캔들을 우리는 음봉이라고 하고요. 양봉에서는 위쪽의 종가가 위쪽이 바로 종가에 해당되고 음봉에서는 아래쪽이 종가에 해당됩니다. 종가라고 하는 것은 3시 반에 맞춰진 가격을 종가라고 그러죠. 그리고 봉 차트의 종류에는 작성 기간에 따라서 일봉 차트, 그리고 주봉 차트, 월봉 차트가 있습니다. 일봉 차트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참조하고요. 월봉 차트는 장기적인 대세 흐름 정도 파악하는 차트로 사용을 합니다. 일봉 차트는 하나의 봉, 하나의 캔들이 하루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단기 주가 흐름을 파악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와 같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분봉 차트에서부터 합니다. 분봉 차트는 1분봉, 3분봉, 10분봉, 30분봉, 60분봉, 120분봉 다양한 분봉들이 있습니다. 캔들 하나가 1분 동안에 거래된 차트입니다. 시장의 심리를 파악할 때 분봉 차트를 많이 사용하고요. 데이터 트레이더들이 많이 분봉을 참고를 해서 매수 매도를 결정하게 되겠죠. 분봉 차트를 잠시 한번 보면 이건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고요. 왼쪽 상단에 보면 일봉, 주봉, 월봉 이곳에 분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봉을 보게 되면 1, 3, 5, 10 이런 것들이죠. 이것도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보통 고수들은 데이 트레이더들의 고수분들은 1분봉을 열고서 사고 팔고를 하루에도 몇 번씩을 하죠. 한 종목에 따라서. 이것은 3분봉입니다. 3분봉의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이것을 이렇게 키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캔들 하나가 있죠. 이것이 3분 동안에 시장에서 움직인 아래쪽은 거래량, 위쪽은 캔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자주 많이 사용하는 것이 30분봉을 많이 사용하죠. 30분봉 캔들은요, 요 캔들 하나가 30분 동안에 움직인 가격을 이렇게 양초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분봉 캔들입니다. 60분봉도 사용하고요, 120분봉도 이와 같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항상 차트는 넓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크게 볼 것이 아니라 작지만 넓은 의미로 차트는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기에 이렇게 넓직하게 큰 그림으로 전체적인 한 발자국 뒤에서 관조하는 모습으로 큰 그림으로 봐야 이 종목의 주가는 이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은 120분봉으로 본 거고요. 10분봉으로 보게 되면 더욱더 촘촘하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이 종목은 HLB에 대한 종목이네요. 이렇게 분봉을 10분봉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0분 캔들 하나가 10분씩 모아놓은 전체 그러니까 대략 1년간의 10분봉의 모양을 보는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더욱더 크게 놓는다면 이 캔들 하나가 10분 동안에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줄임분들, 초보분들일수록 이렇게 넓게 보는 것이 답답하고요. 이렇게 큼지막하게 보시죠. 이렇게 크게 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이에요. 공부도 습관, 모든 것이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주식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습관이 대단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봉 차트와 분봉 차트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림분들은 내년 3월 이후에 이 분봉 차트로서 단기 매수, 단기 매도 큰 물량을 쥐고 있으면서 아주 보유 물량의 10% 또는 5% 이렇게 조금씩 가지고서 분봉 차트를 열어서 단기적인 짧은 시간 동안에 흘러내린다 그러면 익절하시고 하면서 수량을 늘리도록 저의 영상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두커니 쥐고 있는 것보다는 잠시 홈 트레이딩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고점에서 조금 팔고 저점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2년, 3년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수익률은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러한 취지로 기술적 분석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동평균선과 캔들의 관계인데요.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바로 책에는 자세히 되어 있지 않고요. 이것이 바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만들어지는 원리에 해당합니다. 이동평균선과 캔들은 주가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주가의 위치가 바텀 바닥권에 있을 때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그림은 SCM 생명과학의 차트를 일부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에 까만 선이 OMA입니다. 일주일 평균 주가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흘러내리니까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닥권에서 요 빨간 여기의 캔들이 이제 OMA를 위쪽으로 돌파하게 되면 OMA의 평균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하락하는 5일선은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런 걸 우리는 캔들, 빨간 캔들이 5일선을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몸통으로 뚫고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몸통 골든 크로스라고 그럽니다. 몸통 주가의 바닥 바텀에서 몸통 골든 크로스가 생기게 되면 이제 하락하는 5일선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빨간 선이 있죠. 이것은 21선입니다. 20MA죠. 이것도 하락을 하는데요. 하락을 하고 이 구간에서 검은 5일선도 하락하죠. 그런데 이 모습에 여기에 빨간 캔들이 있죠. 이 캔들이 5MA와 20MA를 아래에서 위로 몸통 골든 크로스를 하게 되면 이제 이동평균선 주가의 평균까지요. 그것은 이제 높은 가격을 더해서 평균을 내니까 흘러내리는 OMA는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점점 주가는 위쪽에 있기 때문에 평균을 내면 5일선을 이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속도에 있어서 OMA는 20MA 빨간 선보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급하게 OMA는 상승하게 되고 정벨이 형성이 됩니다. 즉 골든 크로스 또는 데드 크로스의 원리가 이동평균선과 캔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편 주가가 탑인 위치, 천정, 고점에 위치하게 되면 이렇게 상승하는 검은선 OMA는요. 이곳을 상승하던 것이 캔들이 몸통으로 파란색 음봉으로 데드 크로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5일선보다 좀 더 아래쪽에 있죠.
그렇다면 상승하는 OMA는 이제 평균을 내게 되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요, 바닥권에서 몸통 골든 크로스가 생기면 주가 바닥이고 따라서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바닥에서 상당히 주가가 올랐을 적에 5일선이든 21선이든 캔들이 몸통으로 데드 크로스 하게 되면 이제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되니까 이곳에서 일부라도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는 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도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을 하죠. 빨간색의 캔들이 OMA를 돌파하게 되니까 흘러내리는 OMA는 상승하게 되고 다시 몸통 데드 크로스가 나게 되면 다시 OMA는 흘러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동평균선과 캔들의 관계는 주가의 위치가 바닥권에 의해서 몸통 골든크로스 생기느냐, 주가의 위치가 꼭대기 탑인 위치에서 몸통 데드크로스가 나느냐의 위치 상황을 잘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실제 차트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죠. HLB의 모습을 우리는 이 구간에서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이요. 검은 선은 OMA가 되는 것이고요. 빨간색은 20MA가 될 것이고요. 녹색 선은 60MA가 됩니다. 확연히 속도감은 OMA는 가파르게 하고요. 20MA는 슬로우하게 하락하고 더 슬로우하게 60MA는 천천히 하락을 하죠. 이제 주가가 바닥권에서 머물러 있고요.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여기는 주가의 바닥권이죠. 그리고 HLB는 글로벌 제약사로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 성장주의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는 다시 반등이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렇게 차트를 열고 주가가 이와 같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가로로 이렇게. 그리고서 이쪽을 보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캔들이 OMA와 20MA를 동시에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몸통 골든 크로스가 생기면서 주가는 이제 OMA가 상승을 하고 떨어지던 빨간색 20MA도 동시에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60MA 떨어지던 60MA도 주가가 위쪽에 있고 위쪽에 있는 가격을 좀 더 더하고 평균을 내니까 이제 떨어지는 60MA도 이와 같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거래량과 함께 보시면 훨씬 더 신뢰도는 높아집니다. 차후에 거래량과 함께 주가 차트를 분석해 보고요. 지금은 캔들이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느냐 또는 위에서 뚫고 내려가느냐 이와 같은 모습은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오죠. OMA가 상승을 하는데 캔들이 여기만 이렇게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이죠. 상승하던 까만색 OMA가 파란색 캔들 몸통으로 뚫고 내려왔죠. 레드 크로스가 나니 이제 상승하던 OMA는 이와 같이 흘러내리기 시작을 하고 다시 횡보를 하고 다시 20MA가 만나고 다시 여기에서 캔들이 몸통 골드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다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좀 더 키우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잠시 상승하고 다시 계속 하락했네요. 단기적인 모습입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캔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추세란 무엇인가? 추세, 트렌드, 성향이라고 하죠. 주가는 일정 기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마치 뉴턴의 제3 가지의 법칙이 있죠.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한 그 첫 번째가 바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성의 법칙입니다.
앞으로 진행하던 것은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멈춰져 있는 것은 계속해서 멈추어 주려고 하는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추세라고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트렌드 라인 추세선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 횡보 추세선. 상승 추세선은 주가의 고점과 저점이 점차 높아질 때 의미 있는 두 개 이상의 저점을 연결한 선을 상승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어서 그림이 있죠.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상승을 하고 다시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고 다시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할 때 여기점이 여기가 고점에 해당이 됩니다. 체크해 볼까요? 여기가 고점이죠. 여기가 고점이죠. 여기가 고점이죠. 여기가 단기 저점, 저점, 저점. 이렇게 저점과 저점들을 이렇게 이어보니까 주가가 우상향이 돼서 이것을 우리는 상승 추세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선을 우리는 지지선이다라고도 합니다. 주가가 이 가격에 되게 되면 이 선에 맞닿게 되면 지지를 하고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하죠. 다시 하락을 하고 이 선에 닿게 되면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을 하죠.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상승 추세선이라고도 하고 지지선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락 추세선이 있습니다. 주가의 고점과 저점이 점차 낮아질 때 주가의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들이 점점점 낮아지고요. 저점들도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니까 주가의 추세는 하락 추세선. 고점들을 이렇게 이은 선을 우리는 하락 추세선이라고 하고 이 선을 우리는 저항선이라고도 합니다. 주가가 흘러내렸다가 반등을 하는데 이 선에 닿으면 다시 밀리게 되죠. 주가가 또 떨어졌으니 잠시 반등을 하겠죠. 그런데 이 하락 추세선에 닿으면 다시 하락을 합니다. 이 선을 돌파하지를 못하게 되죠. 따라서 이 선을 우리는 하락 추세선, 다른 말로 저항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횡보 추세선. 주가가 하락과 상승과 하락과 상승, 하락, 상승. 저점들이 일정하고 고점들이 일정하는 박스권이라고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주가가 더 이상 많이 하락하지 않고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첫 시간에 조정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지 사실은 하락한다, 하락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지루한 횡보 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횡보 추세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주가가 박스권에 있을 때는 이 바닥에서 매수하고 여기 위 저항선, 여기서는 지지선, 이곳은 저항선에서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지지선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여기 저항선에서 일부 익절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고수분들은 이 하락 추세선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다가 바닥이 되고요. 상승을 하는데 어디에서요? 요 하락 추세선에 대고 주식을 일부 익절하는 거죠. 따라서 상승할 때도 돈 벌고 하락을 할 때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진짜 고수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어 정리만 해보겠습니다. 지지선이요. 상승 추세선에서 저점들을 이은 선. 상승 추세선에서는 주가가 추세선에 닿으면 매수 세력이 들어와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지지되거나 반등하는 선, 서포트되는 선, 이것을 우리는 지지선이다, 지지라인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하락 추세선에서는 주가가 추세선에 닿으면 매도 세력이 들어와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떨어지는데 이를 저항, resistance, 요것이 바로 저항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 추세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추세대는요, 고점들을 이은 선, 저점들이 이은 선, 그렇게 되면 마치 평행선과 같은 모습을 하죠. 그 안에서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상승 추세선은 고점과 고점을 이은 선, 저항선이 되겠죠. 이곳에 닿으면 주가가 밀리니까요.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잇게 되면 지지선이 되고 주가는 이 밴드 안에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추세대라고 말합니다. 이거 그렇다면 용어를 한다면 이 평행선은 상승 추세대. 이것은 저점과 저점들을 이와 같이 그으면 평행선이 있는데 평행선의 기울기가 우하향이 됩니다. 하락 추세대라고 말하고요. 횡보 추세대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어쨌든 오늘은 시간이 벌써 금세 20분이 넘어가기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말에 복습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에는 복습 한 번 더 하고 그 이후 추세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틈틈이 조금씩 복습하시기를 바라고요. 휴일 저녁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